요즘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씨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지 한 2주 됐나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25일에도 박지원 씨는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서해수호의 날 추모사를 올리다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비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리니까 또 갑자기 주목받게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비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 박지원 씨 본인의 페이스북 피드에 추모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엉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날짜가 잘못됐죠? 박지원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나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2002년 3월 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55분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지현 씨는 서해수호의 날이 한 번의 전투를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02년 3월 26일에 55명의 군인들이 전사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쓴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군인들을 한 번에 기리는 날이죠. 서해에서 있었던 세 번의 전투에서 전사하신 용사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됐고요. 각각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은 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전투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왜 3월의 네 번째 금요일로 그 날짜를 정했느냐 하면 천안함 폭침이 있던 2010년 3월 26일, 3월의 네 번째 금요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46명의 해군 장병과 구조하시던 준위 1명까지 총 47분이 전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사 원인이 틀렸는데요. 박지원 씨는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라고 썼는데 정확히 잠수함의 공격을 받은 건 2010년 천안함 피격이죠. 제2연평해전은 함정끼리 전투한 것이고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의 곡사포에 연평도가 포격을 받아 우리 군이 K9 자주포로 응사한 전투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가 틀렸습니다.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의 장소는 각각 연평도 근해 연평도가 맞는데 천안함이 피격된 장소는 연평도가 아니라 백령도 근해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지원 씨의 추모글은 이 세 사건의 정보가 뒤죽박죽 뒤섞여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문제지만 어휘 사용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박지원 씨는 언제나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 호국 영웅이라는 단어도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보통 이런 때는 호국 영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페미니즘 책 말고 그냥 일반적인 분야의 책들을 두루 읽었다면 아마 상황에 더 적절한 어휘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현 씨는 이제 평범한 활동가가 아닙니다. 얼마 전 한 프로에 나와서 본인이 희망했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국회 제1당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급의 정치인입니다. 박지원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 피드에 올리는 글은 이제 개인의 감상이나 일기 따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전서열 7위에 해당하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런 글을 올리는 걸 보니까 나름 그 사실을 충분히 의식한 것 같아요. 이번에 추모 행사에도 다녀왔죠. 문제는 본인의 위치와 발언의 파급력을 인지하고도 글을 올릴 때 자료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팩트체크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자였다고 했잖아요. 어느 기자가 팩트체킹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한다고 한 것이 그 정도인 건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논란이 되었던 많은 말들은 말이니까,
대화 도중에 나온 것들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은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퇴고할 수 있잖아요. 설마 추모의 글,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글을 쓰고 나서 퇴고도 안 하고 올린 건가요? 이런 데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할당제가 아니라 능력주의가 답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당제를 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에 본인이 스스로 반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가 그나마 한 가지 잘했다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콕 집어 얘기한 것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걸 꺼리잖아요. 그분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아무쪼록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6분, 천안함 폭침에서 전사하신 47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하신 2분, 총 55분의 호국 영령을 기리며 또 남겨진 유족들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와 ICBM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들은 안보 의식을 새롭게 하고 안팎의 적의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굿즈를 사거나 김정은 그림 앞에서 인스타용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요.